22페이지. 자, 22페이지에서 다룰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훑어볼게요.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진행, 그리고 넘어가면은 완료 시제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자, 정규 수업 때 이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발.com 영어 문장은 이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제는 어디에 포함이 된다? 자, 얘를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동사라고 얘기를 했죠. 본동사는 그냥 동사랑은 달라요. 본동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우리는 서술어라고 얘기를 하죠. 서술어. 그런데 보통 주어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 동사가 주는 단어틱한 그 느낌 때문에 주어 동사의 그 동사를 한 단어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본동사는 절대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 조동사라는 개념과 그리고 빨리 와. 그리고 앉아. 시제라는 개념과 이거 그냥 거기 앉지 마. 조금 앉고. 조동사 그리고 시제 그리고 태 요 세 가지 요소가 믹싱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떤 문장의 동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보면 제가 많이 들은 문장인데 예를 들어 보면 I do it 자 이런 문장이에요. 22페이지 It should have been done by you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쳐 있을 때 첫 번째 문장에 주어 동사를 찾으라고 그러면 이건 초등학교 3학년도 알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동사라는 거는 왜 do라는 단어를 동사로 배웠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상식을 가지고 이거의 동사가 뭐냐고 찾아보라 그러면 애들 다 몰라. 왜 모르냐? 그 동사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든. 그냥 내가 단어 외웠을 때 뭐뭐 했다로 끝나면 그게 동사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당연히 it입니다. 그 동사를 찾으라 그러면은 박상현 여기 동사 뭘 것 같아? 돈. 돈이죠. 돈이 아니죠. 네. 자 여기에 동사는요. should가 동사일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해. 조동사니까. 그리고 have도 동사로 외웠거든. 그리고 be 이것도 비동사 사촌 같은데 이것도 동사가 느낌이 나고 done도 이거 do에서 아리까리 합니다. 그 왜? 동사 개념을 개뿔 몰라서 그래. 알겠어? 좀 알아. 네. 얘가 주어면은 본동사는 이 네 개가 전부 합쳐져서 본동사라고 얘기를 해야죠. 본동사는 늘어납니다. 그 왜 늘어나느냐? 여기에 should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여기에 have been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be하고 done이 합쳐져서 been done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동태. 자, 이 세 가지의 요소가 믹스가 된 거고 그럼 얘는 뭔데? 얘는 조동사는 없어. 그리고 완료 자 시제는 뭐다? 우리가 그냥 가장 쉬운 시제, 단순 시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능동입니다. 이 세 가지 시제가 합쳐진 거지만 단어 하나로 드러난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어 뒤에 나오는 본동사는 절대로 한 단어로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쪼그러들 수는 있어도 본동사는 세 가지의 개념이 믹스가 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 그걸 꼭 염두에 두기 바래. 배경무 친척 대가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본동사의 세 가지 요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시태라는 말을 기억해 둡니다. 조동사, 시제, 태.
요 세 가지 요소가 짬뽕이 되는 건데 조동사는 뭡니까? 조동사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조동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왜? 동작의 느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 조동사 한자로 좀 써볼게. 잘 썼지. 조동사. 자, 이거 쓸 수 있는데 내가 이건 안 쓴 거야. 조자는 뭔가 하면 이거 도울 조자야. 뭐 예를 들어서 원조한다, 뭐 부조한다 그 조자지. 즉 조동사는 동사의 보조 역할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동사 보조야. 동사 보조. 동사가 아니고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동작의 느낌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동작이 없어요. 그래서 조동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동사의 느낌을 어떤 그 개인의 의견이나 팩트로 돌리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너네가 알고 있는 조동사 뭐 있어? will, can, may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조동사 탈탈 털어봐야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조동사가 없는 문장도 많죠. 조동사가 없을 때 그 문장은 하나의 팩트의 전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반면에 조동사가 있잖아. 조동사가 있으면 그건 하나의 개인의 opinion, 의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이걸 실제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얘기하느냐. 그냥 그 차이입니다. 즉 실제냐 아니면 의견이냐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동사는 없거나 있거나. 내가 그 짬밥 비중으로 봤을 때 이게 한 50% 되고요. 아니 이게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면 속 편합니다. 아 이거는 있네 없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다음 시제. 너네들은 시제를 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시제는 그게 아니에요. 시제는 뭔가 하면 동작의 느낌이야. 동작의 느낌이 시제예요. 동작의 느낌. 자 시제. 시제는요. 첫째 뭔가 하면은 단순 시제가 있습니다. 단순 시제. 단순 시제는 뭐가 단순해? 그냥 단순 시제. 단순 시제는 뭐다? 그냥 단순하게 동사 하나만 써주면 되는 시제. 단순 시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했어 안 했어 그게 궁금한 거야. 너 어제 나한테 거짓말 했어 안 했어? 오늘 지금 숙제 해 안 해? 그냥 단순 시제는 뭔가 하면은 yes냐 no냐 사실 여부만 따지는 시제가 단순 시제야. 알다시피 단순 시제는 동사 하나만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 완료 시제 있죠. 완료 시제. 완료 시제는 이걸 그림을 그려야겠구나. 자 이게 뭡니까? 이게 t 시간입니다. 자 여기가 현재. 이 그림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거는 과거, 여기는 미래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진행 시제가 있죠. 자, 알다시피 완료 시제는 have라는 동사 그리고 이 동사의 과거 분사의 형태로 적어주면 되는 시제죠. 진행 시제는 뭐다? 진행 시제는 비동사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동사를 쓰긴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ing 꼴 우리가 그것을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진행 시제고. 자 여러분들 여기에 더해서 그래머 인사이드 3 처음에 나오는 요 완료하고 진행이 결합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완료 진행 시제라는 것을 배웠죠. 자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두 개, 여기는 두 개, 자 여기는 세 개가 되죠. 동사 덩어리가. 그래서 헷갈릴 수 있지만 헷갈릴 건 없어요. 에브빈을 먼저 깔고 이 동사 개념을 쓸 때 요거 현재 분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제는 네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그냥 단순한 시제, 그리고 완료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진행 시제, 총 네 가지 시제가 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개념적으로 설명하면은 단순 시제는 뭔가 하면은 과거에 했어, 했어, 안 했어. 현재에 했어, 안 했어. 미래에 할 예정이야, 안 할 예정이야. 즉, 과거에 하든 안 하든, 현재에 하든 안 하든, 지금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단순 시제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점의 느낌을 전하는 겁니다. 과거에 했다 안 했다, 현재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완료 시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완료 시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작이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완료 시제가 무슨 느낌? 요게 선의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과거의 동작이 지금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완료 시제입니다. 그리고 진행 시제는 굳이 얘기하면은 나가 봤을 때는 이게 너네 윌리엄 텔 알나? 윌리엄 텔 아나? 저기 여기에 사과 놔두고 아들 대가리 위에 사과 얹어놓고 아빠 좀 괜찮아요, 쏘세요. 아이고 들어. 게슬러, 너는 나를 쏘려고 했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난 너를 쏠 것이다. 그래서 봐봐, 여기에 어떤 아성기가 있어. 이렇게 그렇게. 자, 여기서 그리기 힘들다. 이상하다. 쏙? 요거. 자, 이게 뭐냐? 아니, 또 거짓이 됐네. 봅니다. 진행 시제는 뭐고 하면은 그냥 재미삼아 들어. 치우기 좀 힘들어. 그 점을 통과하는 선이라고 보면 돼요. 진행 시제는 여기를 통과하는 어떤 점 위의 선인데 그냥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진행 시제는 동작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시제다. 즉, 밥을 먹는다 하고 밥을 먹고 있다는, 똑같이 밥을 먹지만 지금 내 눈앞에 그 동작이 펼쳐진다. 그 얘기가 바로 진행 시제죠. 자, 그래서 각각의 시제는 나름의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 했어 안 했어? 그게 궁금하면 단순 시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짓을 해왔어, 이 나쁜 새끼야. 그리고 진행 시제는 지금 하고 있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잖아. 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얘네들이 뭐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무대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단순 시제를 줄여서 과거 시제, 현재, 미래,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단순을 단순화시키면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그리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는 첫 번째 단어 있죠. 얘로 바꿔치기 들어가면 돼요. 단순 시제, 과거 시제 만들면 얘를 바꿔버리면 돼.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를 had, have, will have. 진행 시제도 was, is, will be. 첫 단어만 바꿔주면 됩니다. 뒤에 단어는 다 똑같아요. 얘도 과거 완료 진행은 had, have, will have.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 내용을 필기를 하세요. 22페이지. 자, 22페이지에 윌리엄 텔은 안 그려도 돼. 요거 정도만 그려놔. 자, 필기하는데 시간 2분 준다. 2분 내로 잘 그려야 돼. 그림 잘 그려야 돼. 자, 그림 잘 그리는 거 알지? 조카소. 피카소에서 내성을 따가지고 여기 조카소. 어이가 없어. 태 개념이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걸 풀이합니다. 자, 다 썼지? 그 다음 봅니다. 태 개념 그냥 살짝 다룰게요. 태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먹느냐 먹히느냐 그겁니다. 내가 그 동작의 가해자가 되느냐, 내가 그 동작의 피해자가 되느냐. 그렇게 해서 태라는 건 뭐다? 태라는 거는 첫째, 내가 그 짓을 할 때의 주체가 되느냐, 둘째는 그 짓을 당하는 입장이 되느냐,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게 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서로 어떤 식으로 믹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동사가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길게는 네 단어, 그리고 가끔 보면 동사 뒤쪽에 동사 사이에 부사가 많이 삽입이 돼. 특히 수동태는 비동사하고 PP 사이에 아주 그냥 심심하면 쏙쏙 들어가. 그러면은 좀 짜증난다. 워즈라고 끊으려고 했더니 뭐 이상한 잡것이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과거분사가 있네. 그럴 때는 그 부사까지 봐가지고 동사의 덩어리를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구획이 정확해진다. 심심찮게 부사가 쏙쏙 들어오면은 그러면 막 기분이 이상해. 에이, 그냥 딱 떨어져야지 좋은데. 오케이? 자, 그게 그거고요. 자,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제는 문법적으로 크게 내가 체크할 건 없어. 22페이지 펴볼까요? 자, 22페이지에서 이제 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유닛 1. 자, 선생님이 기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 기본 설명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연결을 시키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유니트 1에 있는 현재, 과거, 미래 시제 위에다가는 단순 시제라고 써줄까요? 단순 시제. 단순 시제는 옆으로 화살표 날리고 점의 느낌이라고 한 번 더 적어줍니다. A번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지금 하는 일을 현재 시제 쓰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하지만 꼭 지금만 하는 게 아니더라도 현재 시제로 쓰는 게 꽤 많습니다. 거기에 진리 동그라미, 습관 동그라미. 진리, 습관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가 과거 플러스 현재 플러스 미래라고 써봐.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미래도 할 예정인 일들이 바로 이 진리와 습관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 내가 많이 들은 예인데 임진왜란 때 물이 몇 도씨에서 끓었어? 당연히 100도에서 끓었겠지. 점심 때 라면 먹은 사람 있나? 자, 그 물 끓일 때 몇 도? 일기압일 때 100도예요. 나중에 니들이 결혼해가지고 어디 캠핑을 갔는데 그때 물 몇 도? 당연히 100도. 과거에 100, 현재의 100, 미래의 100이지. 100, 100, 100이지. 그러면 물이 100도에서 끓었고 지금 끓고 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나? 아니. 끓는다. 끝. 어제 헬스장을 갔고 오늘 헬스장에 가고 내일 헬스장에 갈 것이다. 그냥 현재 헬스장에 간다라고 퉁치면 되면 그만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끝.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예문의 세 번째 거에 보면 뒤에 every morning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every morning 동그라미 치고 체크업의 1번, 2번, 3번에 보면 2번의 문장 끝에 once a month가 있죠. once a month 동그라미 옆에다가 주기라고 씁니다. 주기라는 건 뭔 소리입니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기가 뭐다? 반복의 의미예요. 그리고 밑에 everyday도 동그라미 한번 쳐도 이럴 때는 여지없이 현재 시제를 쓴다. 끝. 과거 시제. 자, 과거 시제는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옆에 그 작은 글씨로 빨간 부분에 써 있죠. 과거 시제와 함께 자주 쓰이는 부사구에 자, 조나단 토문연을 많이 들었으면 옆에다가 예라고라고 적어. 예라고. 예라고가 뭡니까? yesterday 예자, last의 라자, ago의 고자. 예라고예요. 예라고. 예라고는 이 정도는 이미 알아야 되고 예라고. 제라고 말고 예라고. 오케이? 박사님. 네. 예라고. 예. 네. 그리고 in 플러스 연도 있죠. 그 in 플러스 자 밑에다가 in 2026이라고 아니 in 2025라고 씁니다. in 2025. 자, in 2025. 자, 2025년 지나갔지. 이게 들어가면 과거 시제를 써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어떻게 보면 연도는 되게 긴 시간이니까 이거 완료 시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나간 연도는 무조건 과거로 봅니다. 점의 느낌을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B번에 보면 자, B번 과거 시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다시 보는데 자, 이제 문장에다가 이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I memorized back English was yesterday. 자, yesterday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그 밑에 last week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밑에다가 MT라고 써. M은 크게 쓰고 T는 소문자로 MT. 자, MT가 뭐다? 아까 시발점컴에서 여기 자, 여기 시발점컴에서 여기 자, 내가 찍었어. 아깝다. 내가 그냥 모르고 툭 찍기. 정확했어. 모르고 찍기. 정확하게 찍었지 지금. 사실은 요거 보고 찍었어. 딱 모르고 그냥 턱. 수식어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수식어 중에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게 바로 시간 수식어입니다. 시간 수식어. 그죠? 시간이 영어로 뭐야? 타임 아이가. 그래서 MT는 뭐다?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다. 그래서 보세요. 얘가 MT야. 맞지? 자, 얘 MT라고 칠게. 그럼 여기에 동사의 시제가 개입이 되죠. 자, 눈. 자, 눈가리 벌리기 연습해보자.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너네들 눈이 별로 안 좋구나.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째려보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즉, 이 시제가 이 부사구에 맞는지 이걸 우리가 걱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라고가 붙으면 과거 시제를 쓴다는 거. 오케이? 끝.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체크업은 안 할랍니다. 끝. 10번을 보면 미래 시제 있는데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will하고 be going to가 있는데요. 자, 그냥 기억해도 나는 내년에 30살이 될 예정이다. 그거면 그러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미래죠. 그런 걸 우리는 단순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거기에 예문 봐봐. My sister will graduate high school next year. 내 여동생은 내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다. 이거는 시간만 지나면 되면 저절로 되는 현상. 옆에다가 단순 미래라고 써. 단순 미래. 반면에 밑에 I will take a yoga class. 나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요가 수업을 들을 것이다. 요 옆에는 의지 미래라고 씁니다. 미래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미래를 단순 미래라고 하며 개인의 의지나 자기 고집 이런 거는 의지 미래라고 하죠.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예전에는 이거를 외웠어. 너네는 조동사, 미래 조동사 will만 알고 있지. 내가 너네 말할 때 그 빨간 기본 영어라고 옛날 책 있어. 거기서는 shall will will shall will shall 이게 뭔지 알아?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에 단순 미래일 때는 shall will 의심일 때는 단순 미래, 의심 미래인데 여기에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 shall will shall 이렇게 외웠어. 거지같이. 진짜. 그때 거기 그 문법책에서 이걸 꼭 외우라고 해서 외웠는데 그 책이 30년 전에 쓰여가지고 내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이제 안 외워도 되는데 그 이제 사라졌지 말이. 자,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be going to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D번에 보면 자 진행 시제 있거든요. 진행 시제. 자 진행 시제는 옆에 다시 한 번만 더 써. 동작의 연속성. 동작의 연속성. 동작의 연속성에 동작이란 말에 동그라미 칩니다. 동작 위에다가 화살표 날리고 동작 동사가 아니면 진행 시제 불가. 저거 동작의 연속성을 강조하려고 쓰는 시제인데 동작 동사가 아니면 당연히 안 쓰지. 응? 이건 동작 동사가 아닌데요. 그럼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동작과 상태를 어떻게 구분한다? 동작이라는 단어가 있어. 동작에 동그라미 치고 그 동작 위에다가 눈에 보인다. 저거. 동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눈에 보여. 눈에 보이는 동작을 우리는 동작 동사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짓거리를 상태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동작 동사에는 동작 동사가 아닌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적어야 돼요. 이거 다 썼지? 뭐야? 동작 아닌 동사. 근데 이걸 상태 동사라고 칠하는데 첫째 인식이 뭡니까? 알고 모르고예요. 우리의
뇌 그러니까 생각과 관련되자 인식 중에 가장 중요한 동사가 know이고 너네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눈에 보이나? 아니 안 보입니다. 인식 동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know 그리고 생각은 뭐다? think죠 think 생각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면은 저 새끼 딴 생각하고 있네 평 근데 모르잖아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내가 안산에 땅이 좀 있어 너네가 봤을 때 내가 땅이 있어 보이냐? 전혀 없어 보이지 그럼 모르겠지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모르잖아 그지? 참고로 그 안산 땅은 사지 않은 땅을 의미합니다 자 소유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have입니다 have 마지막으로 감정이 눈에 보입니까? 가끔 보일 수도 있지. 꿀이 뚝뚝 떨어지네. 그럼 뭐야? 그거 좋아하는 느낌이 보이지만 감정 동사의 가장 중요한 동사는 이제 like죠. like. 오케이? 그래서 동작 동사가 아닌 상태 동사. 상태 동사는 이렇게 쓰는 거죠. 상태 동사. 상태 동사의 네 가지 종류 외우는 방법. 인생 소감. 자, 인생 소감이라고 볼게요. 인생 소감 동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 시제로 쓴다 안 쓴다? 못 쓴다. 오케이? 그렇게 기억해 두면 좋아요. 물론 이런 세세한 문법들이 뭐 고등학교 가서 써먹을 수 있을까만은 알아두는 게 좋죠. 문법적으로 중요하니까. 남들 다 아는 걸 내가 모르면 그러면 안 되죠. 인생 소감. 여러분들 인생을 어떤 소감으로 살고 있습니까? 인생 X 같네 막 그러면서 애들이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외의 동사들은 다 진행 시제를 쓸 수 있다. 끝. 자, 그 옆에 보면 간단하게 소개하고 갈게. 플러스의 현재 진행 시제는 가까운 미래의 계획이나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랬죠.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24페이지 완료 시제. 완료 시제 개념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아까 완료 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조금만 더. 자, 완료 시제 어떻게 씁니까? have라는 동사와 내가 의미하고자 하는 단어의 과거 분사를 쓰라고 했죠. 영문법 책에 진짜 좀 고급 영문법 책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 have를요. 이거를 조동사 개념으로 봅니다. 왜? 일단은 해석이 안 돼. 그리고 둘째는 얘는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요. 얘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이 V 과거 분사는 뭐다? 얘는 본동사의 개념으로 해서 이런 틀로 쓰면 이런 의미를 갖게 해준다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완료 시제의 완료 시제의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게 조동사고 본동사니까 부정문 만들 때는 not을 이 뒤에 붙이면 되고 그리고 의문문일 때는 주어하고 have 바꾸면 되는 건 알지. 그런데 완료 시제는 우리말에 있다 없다? 우리말의 완료 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 시제를 100% 정확한 의미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완료 시제의 네 가지 해석 방법을 기억합니다. 완료 시제의 네 가지 해석 방법. 여러분들 완료 시제 그러면 대부분은 뭐뭐 해왔다 이거 많이 알고 있죠. 해왔다 많이 알고 있지. 근데 완료 시제는 이거 말고 좀 몇 개 더 있어. 완료 시제는 마치 과거 시제처럼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됐다.
세 번째는 뭐뭐 한 적 있다.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뭐 해버렸다. 이렇게 해석되는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완료 시제의 네 가지 해석 방식. 이거를 계속이라고 하고 완료라고 하고 경험이라고 하고 결과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보니까. 근데 네 가지 해석 방법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자, 네 가지 해석 방법을 기억하는 방법. What, had, 자, 요거 있잖아. 쌍시옷은 없다고 쳐. 자, 와, 해, 적, 와. 자, 이게 지금 혀가 좀 짧아 이 사람은. 그래서 what 해적 봐라. 해적이 나타났어. 해적 알지? 해적이 나타나니까 와 해적 와라가 이게 혀가 지금 무섭잖아. 그래서 덜덜 떨고 와 해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팁을 기억하세요. 와 해적 봐라. 와 해적 봐라.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합니다. 와 해적 봐라. 와 해적 봐라인데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현재 완료 시제 나올 때마다 계속 네 가지를 다 대입해가지고 제일 적절한 거를 뽑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런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와 해적 봐라. 와 해적 와 해적 봐라. 이걸 기억해. 현재 완료의 네 가지 해석 방법. 와는 뭐뭐 해 왔다. 해는 했다. 적은 한 적이 있다. 버릇은 뭐뭐 해 버렸다. 네 가지 해석 방식인데 해왔다는 언제? since for가 들어가는 문장은 해왔다라고 해석합니다. 왜? 이거는 말 그대로 선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뭐뭐 이래로 쭉 해왔다. 뭐뭐 하는 동안 했다는 뭐예요? just, already, yet. 자, 알주. 이게 문장에 들어가 있으면 했다고 해석합니다. just 뜻이 뭐지? 박성현. 단지. 여기서는 단지 아니다. just는 막. 자, 너가 지금 화장실 막 갔다 왔어. 막 갔다 왔다. already는 뭐지? 규민이. 이미. 그렇지. 이미 싸고 왔어. 이미 쌌어. yet은 뭡니까? 아직 안 쌌어. 막 쌌어? 이미 쌌어? 아직 안 쌌어. 이런 개념입니다. 한 적 있다. 이거는 주로 횟수입니다. 네 번은 뭐다? 빵번. once는 몇 번? 한 번. 걸그룹 twice는 두 번. 그리고 never 4촌 ever. 그리고 문장 끝에 쓰는 before. 이 before는 부사입니다. 부사. 전치사나 접속사 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전에 이 뜻이죠. 자, 이게 문장 끝에 있으면 뭐뭐 한 적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뭐뭐 해 버렸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일단은 has gone 그리고 have lost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has gone은 뭐다? 가버렸지. have lost는 잃어버렸어. 해버렸다와 잃어버렸다. 그래서 결과가 뭐야? 그래서 지금 그 새끼 그거 없다라는 뜻입니다. 완료 시제의 네 가지 해석 방식입니다. 자, 이것도 필기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네 가지 해석 방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25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25페이지 내용 잠깐 줄긋고 갈게. 거기 현재 완료의 시제 용법이 나와 있죠. 용법. 자, 용법인데 말이 용법이지. 그냥 네 가지 옆에서 네 가지 해석 방법. 용법이 아니라 네 가지 해석 방법입니다. 1번에 보면 완료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옆에 보면 했다 있지, 했다. 그리고 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알주, 알지? yet, already, 그리고 just, yet, 알주. 자, 이거 세 개가 했다로 해석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뭐뭐 한 적 있다 있죠. 한 적 있다. 한 적 있다 동그라미. 뒤에 보면 never, ever, before, once.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나왔죠. 3번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자, 계속은 해왔다. since for 있죠. 물론 since for 말고도 있어요. 뭐 until now라든가 how long이라든가 so far라든가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4번은 해버렸다. 해버렸다 동그라미. 자, 해버렸다는 has 밑에 나왔네. has lost 있죠. 그녀는 귀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귀걸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아래 more 그래마에 보면 두 번째 표현 have gone to 있죠. have gone to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3인칭만 쓸 수 있음. 저거 He has gone to New Zealand. 그는 뉴질랜드로 가버렸어. 그 얘기는 뭐다? 지금 여기 없으니까 거기 가서 알아봐. 이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have been to라는 표현 들어봤을 텐데 have been to는 이거지. 거기서 유치하게 설명을 하면은 여기가 서울이야. 여기가 미국, 여기 뉴욕이야. have been to는 이거야. 가본 적이 있는 거. has gone to는 이거지. 원웨이냐 왕복이냐 그 개념으로 보면 갔다 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끝. 자, 그렇게 해서 시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3과 말고 4과로 넘어갈게요. 4과 넘어갈게요. 42페이지에 보면 조동사가 나옵니다. 조동사 내용은 간단하게 좀 칠게요. 앞머리가 길지. 야, 앞머리가 자꾸 눈을 찔러고 있어. 나 원래 가르마 안 타거든. 자꾸 이게 눈 찌르니까 눈이 따갑잖아. 그래서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시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제는 단순, 완료, 진행, 완료, 진행. 요 네 가지 시제를 쓴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와 결합해서 12가지 시제를 뿌려줄 수 있다. 단순 시제는 했냐 안 했냐가 궁금한 것. 완료 시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동작이 이어져 왔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진행 시제는 동작의 연속성 그게 지금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게 궁금한 것이고 완료 진행 시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도 그 지랄을 하고 있다라는 두 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쓰고 싶을 때 그럴 때 시제의 네 가지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끝. 자, 조동사 금방 해요. 조동사는 내용도 간단하지만 상대적으로 공부량 자체가 되게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 그리고 조나단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금방 칠 수 있습니다. 보자. 조동사 종류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탈탈 털어봐야 조동사 50개도 안 될걸요? 봅니다. 조동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